자,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겸 의원은 참고로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해. 보니까. 자, 또 뭐 하나를 집어내셨어요. 이거 얘기했었잖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일주일간 미국 출장을 한동훈 장관이 갔는데 미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일정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중 하나가 100개 가까이 되는 미 연방검찰청 중에 하필이면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 뭐 이런 거 여기가 무슨 회의실이야 뭐야 이거. 응? 딱 원래 장관 공식적으로 만나면 국기 양쪽에 걸고 막 있단 말이야. 프로토콜이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장관도 아니고 지방검찰청장도 아니야. 그냥 실무자들이에요. 부장검사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가가지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장관이 이런 사람들 만났을까? 이게 뭡니까? 제가 왜 갔냐, 네.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인사정보 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데 FBI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의 그 제도를 배우러 갔다라고 출장 이야기했어요. 목적을? 네, 출장의 목적을. 그런데 다녀온 뒤에 하는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그때의 프로토콜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애초에 출장 목적은 거기 인사 시스템을 배우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를 하고 있다. 그럼 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혹은 거짓말을 했거나 처음에 출장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둘러대기 핑계가 계속 쌓이다 보니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뉴욕시에 있는 라이커스 섬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이것도 미국 출장의 목적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건데요. 미국 선진 교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교도소가 얼마나 선진적인가 그걸 참고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도소 앞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네. 일개 미국의 교도소를 가가지고 배워와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하면 교정 행정하는 분들 갔다 오면 되죠. 네. 이게 그 라이커스 교도소 안에 사진이에요. 저렇게 좁은 공간에 재소자들을 빡빡 우겨 넣어가지고 선진 교화 형정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인권 유린된 교도소다라고 해서 뉴욕 포스트가 이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저 교도소가 2026년인가에 문을 닫게 지금 돼 있는 교도소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기 가서 선진 교화 시스템을 배워오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 제가 이제 이걸 찾아내서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인 거죠. 네, 네. 인사정보 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겠다 한 것도 엉터리. 이것도 엉터리. 도대체 뭐냐. 그런데 발견한 것이 버질 그린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더리움이라고 암호화폐, 유명한 암호화폐예요. 개발자예요. 이 사람이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죠. 네, 2019년에 이 사람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때 방문할 때 이 북한이 내준 여건이에요.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죠.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6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져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정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넘어서는 국경 넘어 세계 화폐를 꿈꾼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북한도 끌어들인 거 굉장히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고 그래서 시정이 떨어졌는데 여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 거기라면서요. 네. 이 사람을 붙잡아서 구속하고 기소한 그 검찰청이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던 그 허름한 사무실 그리고 마주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직접 수사했던 부장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뉴욕 남부 연방검찰인데 거기에 있는 검사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차장들 본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부장검사가 이 사람을 수사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구나. 저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수사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나려고 했을까?
또 찾아내신 자료 아닙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죠. 한동훈 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이지도 않고 장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돼서 정신없을 때인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미국까지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그리피스하고 한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여성분이 계시는데 에리카라고, 그 에리카하고 그리피스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찾아낸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북한, 저 빨간 글씨로 보면 북한 이더리움 노드를 제안했다. 서울시장이 블록체인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팅은 취소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자신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메일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게 한 5, 60페이지 되는 수사 자료에 있어요. 그 수사 자료를 그 사진 속에 부장검사들이 뉴욕 남부의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을 해요. 2018년이 이제 블록체인 붐이었잖아요. 다들 관심이 많았지, 그때는. 북한의 블록체인 기술을 전수한 그리피스와 에리카가 주고받은 메일 속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이지. 박원순이고. 거론됐고, 북한하고 엮을 수 있겠다. 반짝!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라고 추정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야. 네, 그래서 의원님의 추정이야. 박수! 한동훈 장관 검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검사의 본색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저걸 보는 순간 눈이 확 이재명과 북한! 네, 이재명, 북한, 문재인 정부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뉴욕행 비행기를 탔을 거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 하필 그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이 추정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안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지역 경찰청에 청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대로 된 회의실도 아닌 곳에 격도 갖추지 않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게다가 동행한 같이 간 사람. 3명이 동행을 해요. 한국에서 통역 하나, 그리고 나욱진이라고 하는 서울지검의 부장검사,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 하나.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이쪽의 전문가예요. 가상화폐. 하루 전까지는 법무부의 과장이었어요. 6월 29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거든요. 근데 6월 28일 하루 전에 법무부 과장이었던 사람을 서울지검의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부장검사로 발령을 내요. 발령을 낸 다음 날 데리고 같이 여기를 가서 이런 조사, 수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나욱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바로 가상화폐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 이복현, 그분도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이죠. 이복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일 선봉에 서서 수사를 합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찰청법 8조에 수사를 해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더리움 개발자와 이재명, 박원순 등이 등장하는 어떤 사건에 같이 데리고 다닌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도록 시켰다면 그건 수사 지휘를 한 것보다 훨씬 더한 거 아니냐. 자기가 직접 수사 일선에 뛴 거죠. 그렇죠. 그 수사 지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직접 뛰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의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정치인을 북한과 엮기 위한 수사거리가 있나? 하고 직접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아까 얘기했던 검찰청법 8조뿐만 아니라 뭐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선거 거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수사, 그냥 해일과 같이 쓰나미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에서 만든 통계를 보니까 3월 9일 대선 이후 지금까지 한 7개월 흘렀나요? 이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만 224번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 장모와 관련해서는 빵번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쪽과 관련된 수사는 그보다 더 많아요. 거기 투입된 검사 수가 문재인 대통령 쪽은 100명 가까이 되고. 제가 쭉 통계를 뽑았는데 88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5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공개적인 것만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100명 넘을 것 같고요.
거기다 감사원까지 동원해 있잖아요.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나왔네 하고 취임하자마자 날아간 거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과 북한 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엮이면 그냥 끝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우겸이가 내부 고발을 했네? 그게 도둑이 재발되는 거거든요. 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 수사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공개를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견문 발검이라 그러잖아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아드는 한동훈.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한동훈. 제가 이제 그걸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려면 해봐라. 하지만 진짜 하려고 하면 검찰청법 8조를 어긴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너의 직을 걸고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시한 영장에 가상화폐가 들어있어요. 그림 그렸네 벌써. 네, 그래서 이거 미련을 못 버렸구나. 이해찬 대표도 엮으려고 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가보는 건지.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기획통들이 있어요. 이해찬 대표 압수수색하는데 가상화폐가 들어있으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성 요소를 짜맞추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재명 북한, 이해찬 북한 가상화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그 그림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것만 나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충만한 분들이라서 이 건뿐만이 아니고 성남 FC라든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뭘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작품들. 정말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눈치채신 분이 네. 김우겸 네가 박수.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요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